한 실험에서 웃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실험에서 이 사회적 맥락에서의 듀브룩스라는 사람과 긴스버그라는 사람은 실험을 해봤다라고 해요. 뭐를요? 웃음의 빈도를요. 누구의 웃음이냐 하니까 낯선 사람과 짝을 이루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친구들과 짝을 이루는 그런 경우에 웃음을 웃는 그런 빈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 비디오를 함께 봤던 건데 누구랑 비교해서 이걸 빈도를 비교했냐 하니까 컴페어터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랑 비교하여서 지금 이 사람들, 이 프리퀀시를 비교한 건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겠죠. 누구랑? 그 비디오를 혼자 본 사람의 어떤 웃음의 빈도랑 낯선 사람 또는 친구랑 같이 웃긴 비디오를 본 사람의 웃는 횟수를 서로 비교를 해봤대요. 시간은 어떤 시간? 개인이 소비한 시간, 마누라, 웃느라. 이런 시간은 거의 두 배만큼 그 빈도가 잦았다라고 해요. 어디에서? 커플, 짝을 이뤘었을 때. 누구랑 비교해서? 혼자 볼 때랑 비교를 하여서. 웃음의 빈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하게 짧았대요. 빈도가 약간 적었대요. 누구한테? 친구들이 볼 때. 누구보다는 낯선 사람이랑 볼 때.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랑 볼 때 가장 많이 웃었고 낯선 사람 말고 친구랑 볼 때는 조금 횟수가 적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의 웃음은 serve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하는 기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근데 그 뭐냐 하니까 각 사람을 그 짝 안에 있는 그 각 사람이 make 동사원형, 목적어 동사원형, 동사원형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즉 이 유대관계가 뭐냐면 그 짝으로 이루어진 각 사람이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웃음은 친해지려고 웃는다라는 것, 또는 웃으면서 친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러한 설명은 뒷받침된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 낯선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웃었었을 때 나머지 상대방 사람이 마찬가지로 웃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어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한 사람이 웃으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이 따라 웃더라는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더라. 서로 같이 웃으면서 서로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친해지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되겠죠. 요 팩트 된 나오는 이 데이디아 내용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겠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의 사회적인 조건, 그러니까 혼자 보거나 짝을 낯선 사람이랑 이루거나 또는 친구랑 짝을 이루었던 이 세 가지의 사회적 조건은 다르지는 않았대요. 뭐한 데 있어서 그 재미의 정도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재밌었냐라고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이 비디오에. 내지는 그 행복감 또는 그 보면서 좀 짜증나고 화난 어떤 이런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점수로 매기는 데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냥 결국에는 이 글을 딱 봤었을 때 같이 볼 때 가장 자주 웃고 또는 특히 낯선 사람이랑 볼 때 오히려 뭔가를 더 자주 웃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웃음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사회관계 속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이러한 발견은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뭐를요? 웃음의 빈도라는 게 not, but 되겠네요.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데?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웃음의 빈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신에 우리는 빈칸한다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웃음이 사람들 간을 서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랬었죠. 정답은 이런 표현. 웃음을 사용하여서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고리를 맺어가는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이 바로 웃음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뒤에 나오는 어법 한번 볼까요? 어법.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자, 이 부분 compared라고 하는 게 동사가 아니고요. compare to가 전사라 그랬어요. 뭐뭐랑 비교하여서. 그래서 이 자리에 compared가 아닌 다른 단어가 오면 틀린 게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 뒤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아까 한번 독해할 때 했었던 표현인데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바로 사역동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o가 오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고, 아까 우리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feel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앞서 다른 지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추상명사 다음에 that 다음에 뭡니까? that 다음에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까지 이렇게 완전한 문장 이럴 때 that을 동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that 말고 which 같은 단어가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be likely to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그래서 ref 동사 원형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저 동격의 대시 보통 범주로 들어갈 때는 명사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똑같은 명사 접속사 대시 여기 있죠? 이렇게 동사 뒤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not A but B 이런 식으로 할 말이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유가 쭉 나와 있죠. 이러한 웃음의 빈도수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저 자리에 대시 왔다라는 거. 이 자리에 뒤에 빠진 자리 없기 때문에 what이 오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보면 쉼표 다음에, 쉼표 앞에 부사가 왔죠. 부사가 오면 그냥 그 자체를 읽어주면 되는데, 이 자리에 interesting 해서 LY를 빼버리면은, 이 interesting이 누굴 설명해주는 말이 되어버리냐면, 이런 세 가지의 사회적 조건이라는 게 또 다른 사람들을 흥미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혼자서 그걸 봤다라는 사실 또는 낯선 사람이랑 영화를 봤다라는 사실 또는 친구랑 영화를 봤다라는 사실이 엄청 재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teresting을 써서 얘네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냥 뒤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웃음의 어떤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게 재밌다라는 거지. 흥미를 유발하는 얘네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오히려 LY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문장 삽입 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있는 A번, 여기 있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해서 썼는데 이런 순서로 이 부분 This explanation, 아까 쌤이 길게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죠? 이 듀브로랑 긴스버그가 했던 설명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근거 문장이 이 뒤에 가져오는 게 맞겠다라는 거. 그렇게 이 부분을 한번 문장 삽입을 한번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본다라면은 이 B가 얘 뒤에 가고 그 다음에 this finally implies 이게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B랑 C는 자연스럽게 얘보다는 뒤에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앞에서 어떻게 쪼개지든 상관없이 결국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무조건 얘랑 얘는 붙어있게 되겠고 얘가 결론이니까 뒤로 가면서 얘가 얘보다 뒤에 가니까 A, B, C 순서가 딱 정해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은 이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 이 웃음이 하는 기능, 뭘 말하고 있냐?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원래 빈칸 말고, 원래 빈칸, 이거였죠. 원래 빈칸이 이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빈칸으로 출제가 가능한 자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 빈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겠고요. 서술형 보겠습니다. 서술형. 정말 이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문장이고, 만약에 교과서가 아닌 모의고사에서 문제 출제를 한다면 쌤이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유력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시간은 개인이 소비한 웃는데 이 시간은 거의 2배였다. 빈도 자체가. 짝꿍을 일었었을 때 누구랑 비교해서? 혼자 했을 때 비교해서. 이렇게 끊기 해봤는데 자, 이런 내용이 써였어요. 이런 내용. 이렇게 첫 번째 명사가 2번 나올 때 명사가 2번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 첫 번째 명사와 두 번째 명사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런 문장이에요. 지금 보면 이 부분. 자, 원래 문장은 요런 문장. 시간은 거의 2배만큼의 빈도였다. 짝을 잃었었을 때가 혼자 봤을 때랑 비교하여서 이 문장과 개인들은 그 시간을 웃는데 썼다 하는 이 문장에다가 중간에 and를 집어넣고 and랑 it을 결합하면 which나 that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which나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한 상태가 바로 이 문장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겠고 생략된 게 되겠고 두 번째는 spend 시간 ing에서 ing 하느라 시간을 쓴다. 그래서 이 부분에 ing가 왔다라는 거 이 부분 나왔죠. 이런 식으로 결국엔 spend랑 ing 사이에 뭐를 썼는지가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있네요. near, nearly, nearby. 여기 보면 nearly라고 되어 있죠. nearly. 자, near은 전치사로서 어디 근처에 란 말이고 nearly는 부사로서 거의 뭐뭐 하다, 거의 어떠하다 이런 말이고 nearby는 형용사로서 가까이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근데 봤었을 때 이 자리는 거의 2배다. 이 비동사와 형용사, 비동사와 2배란 말을 꾸며주는 부사로 의미가 오는 게 가장 의미 전달이 딱 맞겠죠? 전치사도 아니고, 지금 형용사도 아니죠.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얘가 와야 되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저기 자리에 니얼 리가 왔고요. 마지막으로 배수사 비교라고 해서, 사실 비교급은 서술형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as 형용사 또는 부사 as 블라블라 하면 이 블라블라 자리에는 그냥 명사가 와도 되고 또는 주어 동사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무관하게 얘가 뭐뭐 하는 만큼 또는 주어가 동사는 만큼 형용사 한 이란 말인데, 거기에다가 twice 써주면 이것의 2배라는 말이고, 만약에 twice가 아니라 3, 4, 5 이런 식의 숫자가 들어간 다음에 times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의 몇 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거의 twice, 거의 2배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리에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s 다음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오느냐 했었을 때에 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앞에 있는 이 as 앞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형용사고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the time individual spent laughing was, 문제는 비동사 뒤에서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떠하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보어로서의 표현이 없죠. 이 twice라고 하는 게 얘를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얘를 이 빈도가 2배다라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배다라는 게 얘를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동사 뒤에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꾸며주는 비동사의 보어로 나올 말이. 그러니까 이 was에 연결되는 말이 바로 이 frequent가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에 frequent 리가 올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장은 짤막한 한 문장인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법 문제로 내든 영작으로 내든, 문법 문제 내기엔 너무 아까운 문장이에요. 너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장은 영작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통으로 외워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34번의 문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